이상한 알베르게 26번째 날 산 마르틴 델 까미노에서 아스토르가까지. 두 번째, 거리의 철학자. 아침 햇살이 닿는 곳마다 오렌지 빛이 가득했다. 들판에 자란 키 큰 옥수수들이 점점 오렌지 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눈앞에 끝없이 이어졌다. 올라 이따금 마주치는 순례자들이 나에게 기운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단조롭고 완만하게 펼쳐진 들판의 옆길을 한동안 걷고 있었는데 한 순례자가 문득 내게로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부엔 까미노. 남자는 자신은 영국에서 왔고 이름은 딜런이라고 했다. 영국에서 오셨군요. 저도 런던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날씨가 조금 변덕스럽기는 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혹시 영국의 어느 도시에서 오셨나요? 저는 노팅엄에서 살고 있는데 곧 런던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게 런던으로 발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사하려니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네요. 비싼 집값은 회사에서 제공해 주어서 해결되겠지만 비싼 물가에 따른 생활비라든가 아이가 전학 가서 잘 적응할지도 걱정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런던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낯선 곳으로 이사하면 여러 가지로 챙길 것들이 많겠죠. 그래도 런던은 영국의 수도이니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커리어 쌓는데도 도움이 되고. 딜런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네,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노팅엄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도 노팅엄 대학교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노팅엄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살았죠. 노팅엄에서의 생활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퇴근 후 펍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인 자동차 정비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런던 본사로 발령이 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에요. 그런 제 마음을 정리하고자 순례길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딜런에게는 일에서 오는 성취감보다 개인적인 생활에서의 만족이 더 중요한가 봐요. 네, 그렇다고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하는 시간 외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하는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저의 행복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수연은 어때요? 지금의 삶이 행복한가요? 저는 예전에는 행복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은 행복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딜런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하며 걷는 동안 어느새
산 후스토데라 베가에 이르렀다. 마을 입구에는 백마 한 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고 한쪽 벤치에는 한 노인이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음악에 맞추어 리듬을 타며 춤을 추기도 하고 지폐나 동전을 건네기도 했다. 딜런도 노인의 기타 케이스에 지폐를 넣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산티아고를 향하는 순례자들이여, 나에게 1유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당신의 길이 더욱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할 거예요. 딜런은 흥이 살아있는 작고 아담한 이 마을이 퍽 마음에 들었는지 이곳에서 하루를 묵겠다고 했다. 딜런은 젊고 앞날이 유망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은 새로운 삶의 기회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구나. 하기야 나도 방송국이라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지칠 때마다 일상의 소소한 것을 통해 즐거움을 찾곤 했으니 다시 혼자가 된 나는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딜런과 작별 인사한 뒤 아스토르가를 향해 계속 걸어서 그곳에 도착하였다. 아스토르가는 역사가 깃든 도시여서 볼거리가 참 많았다. 이곳에는 알베르게가 많았지만 나는 어디에 묵을지 고민하지 않고 곧장 질문 알베르게로 가서 짐을 푼 다음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볼 겸 밖으로 나왔다. 시에스타 시간이어서 광장을 비롯한 도시 전체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 조용했고 몇몇 순례자들만 눈에 띄었다. 그때 어디선가 상큼한 향이 나의 후각을 자극했다. 다가가 보니 샌드위치 가게였다. 나는 샌드위치와 주스를 샀다. 나는 한 손에 샌드위치를 들고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산타마리아 성당과 가우디 건축물인 주교궁을 지나 시청 앞 중앙광장에 이르렀다. 광장 한쪽에 남루한 차림새의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거지인가? 나는 호기심이 일어 그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연필로 공책에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는데도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의 앞에는 조금 큰 종이컵이 놓여 있었고 행인들이 던져주고 간 동전 몇 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 순례자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건가? 나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관심이 쏠렸으나 정작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그는 나의 얼굴과 샌드위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종이 상자 하나를 흔들면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됐소. 나에겐 피자가 있소.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에게서 며칠은 씻지 않은 듯 이상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인생을 즐기는 중이요. 인생을 즐긴다고요? 나는 그 남자의 행색을 살피며 되물었다. 실례지만 이곳에서 먹는 건 어떻게 해결하는지 잠잘 곳은 있고요.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항상 그 소유가 문제군. 세상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나는 거리를 누비다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잔다네. 이따금 광장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지. 그렇게 나는 이곳에서 내 인생을 즐기고 있어. 나는 소유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지금이 행복하고 좋소. 나는 홈리스로 보였던 그 남자 입에서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자 좀 뜻밖이었다. 홈리스와 행복이라. 갑자기 머릿속에 거리의 철학자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잠깐 인터뷰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취재차 온 오수현이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삶의 경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셔서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선생님의 생각을 제게 들려주시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다. 이곳에서 얼마 동안 지내셨나요? 4년 정도 되었소. 어떻게 거리의 삶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나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소.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 정보가 타 업체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안 유지하는 것에 신경 써야 했소. 게다가 1분 1초를 다투는 삶 속에서 늘 결제해야 할 수많은 서류와 회의의 연속이었지.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소. 창밖으로 내려앉은 어둠과 그 어둠을 수놓은 불빛들을 보며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하고 의문이 들더군. 남자는 다시 나를 실끝 보더니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다 한 번은 휴가를 내어 산티아고 순례길에 올랐어. 날마다 길을 걷던 중 하루는 무료로 순례자들에게 과일이며 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만났지. 그에게 어째서 돈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오히려 나에게 반문했소.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느냐고, 돈을 지불하고 왔냐고, 그런데 왜 가진 것에 집착하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소. 그때까지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비롯하여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만 살아왔지. 그러던 내게 그가 던진 순간을 즐기라는 말은 너무도 놀라운 발상이었어. 그 뒤로 알게 되었지. 지금까지 나는 더 좋은 무언가를 갈구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나를 옥죄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오. 그때부터 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생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요. 나는 순례를 마치고도 내가 속해 있었던 삶의 터전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소. 그 이후로 줄곧 이곳 광장에 자리 잡고는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소.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때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공연도 보며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고 있지. 이젠 나를 속박하는 것들은 없소. 먹고 자는 것은 불편하지 않나요? 먹는 것은 보통 여행자들이 주는 음식이나 돈으로 해결하네. 그 담례로 내가 스케치한 그림을 선물로 주지. 잠은 그날그날 자고 싶은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준 샌드위치는 왜 받지 않으셨어요? 나에게는 이미 피자가 있었기 때문이요. 나는 남자의 대답에 온전히 수긍할 수 없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대의 호의를 받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에게 더 묻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앞으로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오. 한 달 후, 1년 후의 삶을 계획하지 않기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소. 나는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니 대답할 수 없다고 했다. 그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충치나 관절염 같은 건강상의 문제들에 관해서도 물었지만 그 역시도 현재 자신이 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만 했다. 그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었다. 그는 현재 자기 손에 닿는 범위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한 채 사는 것 같았다. 한때 유행했던 자연주의나 히피 문화를 떠올리면 그의 말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삶의 어느 극에 도달한 사람이 그 반대쪽 극으로 간다는 스토리도 그럴듯했다. 1분 1초를 싸워야 했던 비즈니스맨과 시간 개념 따위는 전혀 없는 거리의 홈리스. 마치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소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지금이 행복하다던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홈리스는 나에게 지금의 삶이 행복하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걸까? 과연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정말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알베르게로 돌아가는 길.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수연이 형, 아침에 오스피탈 대 오르비고 마을에서 잠시 만났던 한국에서 온 대학생 서준이었다. 그가 카페의 테라스에 앉아 손을 흔들고 있었다. 친근하게 나를 형이라고 부르는 서준이의 밝고 꾸밈없는 모습에 이끌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서준이는 정말 친화력이 좋네. 오늘 처음 만난 나에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형이라고 부르다니. 테라스에는 순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색색의 칵테일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형, 잠깐 칵테일 한 잔 안 하실래요? 여기 순례자들 사이에 독특한 칵테일로 입소문이 난 곳이에요. 서준이가 주문한 칵테일 잔에는 짙은 붉은빛 음료가 담겨 있었다. 독특한 칵테일이라고? 네, 일단 가서 주문부터 해보세요. 카페에 들어서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나무 테이블, 의자, 벽에 걸린 무늬가 화려한 플레이트, 한쪽 구석에 있는 스피커 등 순례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였다. 바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선반 위에
연필로 스케치한 초상화가 눈에 띄었다. 초상화 속에는 개구진 인상의 중년 남성이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여기 주인인가? 그때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서 보니 그제야 왜 이곳의 칵테일이 독특하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메뉴판의 이름부터 심상치 않았다. 그리고 그 아래 나열된 칵테일 이름은 하나같이 유명한 명언 문구였다. 인생은 철학과 칵테일 사이의 선택이다. 메뉴,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나는 사람들이 가볍게 마시는 음료에 이런 철학적이고 무게 있는 이름을 붙인 주인의 아이디어가 무척 궁금했다. 너 자신을 알라를 주문하고 주인을 만나고 싶다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주인은 외출했다고 했다. 아쉽지만 주문한 칵테일을 들고 서준이가 있는 테이블로 갔다. 서준, 이런 곳이 있었네? 알려줘서 고마워. 난 너 자신을 알라를 시켰어. 형, 저도 너 자신을 알라를 주문했어요. 술래길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응, 맛도 괜찮네. 우리는 술래길에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와보니 무엇을 느꼈는지 등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오후 시간을 보냈다. 알고 보니 서준도 나와 같은 알베르게에 묵고 있었다. 정말? 나도 거기 묵는데 너는 질문 알베르게를 어떻게 알고 왔어? 질문 알베르게요? 우리가 묵는 거기가 질문 알베르게야. 아, 그래요? 뭘 질문하나요? 네가 평소에 궁금하던 걸 질문하면 돼. 거기는 하하, 정말 희한한 곳이네요. 내가 질문 알베르게에 대해 조금 진지하게 말하려고 하자 서준은 재미있다는 투로 가볍게 웃어 넘겼다. 감사합니다.